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정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도 참으로 큽니다.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 냉방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 보고가 공개된 지난해보다 업무 보고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소에 성실하게 성과를 낸 덕분이겠죠. 업무 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그리고 발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정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중 하나가 청년대책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지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국지간 정책은 별로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또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라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정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도 참으로 큽니다.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 냉방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 보고가 공개된 지난해보다 업무 보고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소에 성실하게 성과를 낸 덕분이겠죠. 업무 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그리고 발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될 것 중 하나가 청년대책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지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국지간 정책은 별로 없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또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또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라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정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도 참으로 큽니다.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 냉방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 보고가 공개된 지난해보다 업무 보고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소에 성실하게 성과를 낸 덕분이겠죠.